안녕하세요. 김기만 과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구보증 통일규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보증 통일규칙은 이 과목에서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UCP 600의 비중이 많이 커요. 그래서 UCP 600을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청구보증 통일규칙이라든가 보증신용장 통일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ISBP 745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URD 758의 중요한 조항들 위주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3과목에도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청구 보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청구 보증은 은행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죠. 신용장의 형태가 아니라 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보증서 형태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크게 3자 보증과 4자 보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먼저 보증 신청인이 있습니다. 자, 보증 신청인과 그 다음에 수익자 간의 관계에서 기본 계약이 체결이 돼요. 자, 건설공사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보증 신청인 같은 경우는 보통 시공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발주처가 되겠죠. 발주처인 중동의 국가가 어느 국가에서 시공사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입찰 보증의 예를 들면은요. 자, 입찰을 해요. 그러면 여러 시공사들이 참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낙찰이 되면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아놓고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입찰하느라 돈 들어갔죠. 시간 들어갔죠.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계약을 체결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나중에 너네가 낙찰이 됐을 때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하나 발급해와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가 자, 우리는 낙찰이 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로 청구 보증을 발급을 해 오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증서를 발급해 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증 신청인은 보증인에게 보증서 좀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증을 발행을 해 주세요. 청구 보증서 하나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인은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약상에서 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자, 기본 계약 관계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때는 보증인한테 지급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보증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급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청구 보증에 일치하는 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급 청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맨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디맨드라고 하는 지급 청구라고 하는 내용은 지급을 청구하는 수익자의 서명된 서류입니다. 수익자가 서명한 서류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베네피셔리가 보증인 개런터에게 지급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서류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지급 청구라고 하는 것은 서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인된 서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제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급 청구를 보증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접수시키는 행위를 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지만 뭐 큰 의미 이해를 하실 때는 지급 청구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증 신청인을 우리가 어플리컨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수익자는 베네피시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증인 같은 경우는 개런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UCP 600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UCP 600에서는 뭐 신용장의 개설 의뢰인, 그 다음에 수익자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발행을 하는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우리가 이슈잉 뱅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개런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3자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자 보증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4명이 되는 거예요. 자, 명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구상보증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증인이 들어가요. 자, 수익자가 보증서 하나 발급해와 라고 하는데 다만 너네 나라 또는 너가 거래하는 보증인은 못 믿겠어. 우리나라에 있는, 즉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 하나 발급해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을 못 믿거나 또는 그 나라의 법령에 의해서 보증서가 자국의 것만을 요구할 때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증 신청인은 거래하는 보증인, 일반적으로 은행이 됩니다. 금융기관이 되는데요. 보증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청구 보증을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 보증 발행 신청을 해요. 자, 이때 이 보증인을 우리가 카운터 개런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증인은 그대로 개런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구상보증인은 보증신청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구상보증인은 보증서를 발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상보증서를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증인은 이 요청에 의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계약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계약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았으면 수익자는 보증인 앞으로 지급 청구를 하는 거예요. 보증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지급 청구를 할 때 계약 내용이 불이행되었다라고 하는 채무 불이행 진술서를 첨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내용에 의해서 보증인은 보증서상에 있는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제를 하겠죠? 그렇죠? 결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증인은 구상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지급했으니까 구상보증인 너는 우리한테 돈 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증인은 구상보증서상의 내용을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채무 이행 사실을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서류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수익자는 기초계약, 기본계약을 불이행했다라고 하는 채무 불이행 진술서를 첨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증인은 구상보증인이 구상보증 요청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입증을 하는 채무 이행 진술서를 첨부를 해서 구상보증인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상보증인은 보증신청인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4명의 당사자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사자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본적인 관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머릿속에 두시고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RDG는 청구보증 통일 규칙은 청구보증이나 구상보증에 준거하기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자, 아까 3자보증, 4자보증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통일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보증서 상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적용을 할 때 URDG 758에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용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UCP 600을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준거법으로 들어갔었죠.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청구보증이 URDG에 준거하도록 발행된 경우 구상보증에도 적용되나? 즉, 이 청구보증이 URDG 758을 따라요. 그러면 이 구상보증도 당연히 URDG 758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구상보증인이 구상보증을 요청을 할 때 URDG 758을 준거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여기서 발행되는 보증서가 URDG 758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제1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URDG 758이 적용이 되면 얘도 자동 적용이지만 얘가 적용된다라고 해서 이 청구보증도 당연히 URDG 758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치하는 지급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죠? 여기도 다시 한번 쓸까요? 일치하는 지급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보증서상에 있는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디맨드 개런티, 청구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계약과 독립적으로 채권자가 지급 청구에 대해서 지급할 것을 확약을 하는 서명된 확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서명되어 있는 확약이다. 즉, 이 기본 계약에 의해서 발행이 되지만 보증인이 나중에 기초계약이 위반이 됐을 때 이것을 지급하기로 한 서명된 확약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제3조에서는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보증인의 지점은 별개의 주체로 본다. 동일 국가의 지점은 하나의 주체로 본다. UCP 600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각각의 별개의 주체로 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내용도 좀 참고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동일한 전자서류를 복수로 요구할 때는 하나의 전자서류를 제시해도 조건에 충족을 한다. 종이서류로 제시를 해도 되고요. 전자서류를 제시해도 되는데 동일한 전자서류를 복수로 요구할 때는 뭐 EDI 방식이라든가 뭐 XML 방식이라든가 PDF 방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형식을 요구를 해놓은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의 전자서류를 제시하면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자, First Class Well-Known Qualified.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UCP 600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서류 발행자를 불명확하게 표현한 경우 누구라도 서류를 발행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수익자와 보증 신청인은 제외한다. 이 두 당사자는 Well-Known, First Class Qualified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자, UCP 600에서 이러한 용어는 누가 쓰면 안 됐죠? 누가 자기를 나타낼 때 이러한 용어를 써서는 안 됐죠? 수익자였죠. 베네피시얼이죠. 수익자는 본인을 나타낼 때는 이러한 용어를 써서는 안 돼요. 그 외에 기타 당사자들은 써도 됐죠. 그렇죠? 그런데 URDG 758에서는 보증 신청인과 수익자 둘 다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발행과 발효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보증은 이 보증인의 통제를 벗어날 때 발행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발행은 했지만 본인이 서류를 갖고 있거나 보증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보증인이 구상보증인 밑에 있는 구상보증인에게 이 서류를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밑에 있는 당사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증인이 발행된 보증서를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기타 당사자한테 준 거예요. 다른 제3의 당사자가 이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 보증인이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면 그때는 보증서가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증은 보증인의 통제를 벗어날 때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보증인이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만약에 사고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보증인 입장에서는 돈 주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보증인의 통제를 벗어날 때 발행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은 발행되면 취소 불능이 돼요. 자, 신용장은 취소 불능으로 우리가 개설을 했죠. 마찬가지로 보증서도 취소 불능으로 우리가 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자의 동의 없이 취소나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자라든가 수익자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보증 발행 시점부터 지급 청구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자라든가 그 대리인은 보증서가 발행된 시점 이후부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발행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보증서가 발행은 되었지만 보증인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확인이 돼야지만 발행된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익자나 수익자의 대리인은 보증 발행 시점부터 지급 청구를 제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